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공 분야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공장을 운영해서 부자가 된 서민 갑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분은 연세들은 대부분 이제 한 60대 안팎입니다. 조금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분도 60대 한 초반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월세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중학교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학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직업이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만났습니다. 알지는 오래됩니다. 이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물론 한 번씩 망하기도 하고,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입니다. 사기꾼들이 득식을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사기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분도 부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못 배운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생업을 하고 생문저축하고, 그래서 좀 생기게 되면 집을 사고 조금 넓은 평수로 옮겨 다니고, 하여튼 끊임없이 30-40년간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정말 제2금융권에 금융권이 들어와 있는 빌딩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이란 뭐겠어요? 은행은 아니고 새마을금고, 뭐 축협, 신협, 뭐 저축은행 이런 그러면 굉장히 성공을 거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물론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게 검소하지만 저를 만날 때 대부분 김치찌개 드실래요? 부대찌개 드실래요? 이렇게 해요. 내가 무슨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렇게 회 종류로 가서 먹었습니다. 물론 약간 농담입니다. 괜찮습니다. 김치찌개든 5,000원짜리든 저는 청탁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술은 전혀는 아니고 90%는 안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먹는다고 하죠. 담배는 아예 안 피웠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 정말 눈물겹도록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30-40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는 언덕에 아파트 초기 공급 당시에는 조그만 아파트에 화장실은 별개로 따로 외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젊으신 분들 보는 거는. 하여튼 40대까지는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뭐 꽁꽁 얼고 정말 자기는 화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 사는 게 자기는 소원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검소함이 몸에 배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시간상 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일러도 하고 유리도 고치고 각종 설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 지역의 그 동네에서 한 40년간을 사신 분이에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분은 세입자 생활에 고달픔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런 게다 있다 저런 게다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언덕에 있는 정말 빌라를 사고요. 그래서 그 빌라를 해서 열심히, 하여튼 다 지금 오늘 얘기는 서민 갑부들 얘기입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그때그때 저축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역세권의 빌라도 못 사고 언덕에 샀다가 조금 더 넓혔다가 언덕에서 역세권으로 내려왔다가 평지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약간 언덕에 있는 그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서 건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가주택을 사니까 이제는 세입자, 임차인의 생활을 자기 가게에서 자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 좀 세이브되고, 그리고 건물도 화초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관리하고 반짝반짝 해야 그게 빛이 나는 거죠. 화초? 저도 사무실에 한 4개 화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듬어주고, 쳐다보고 예뻐하면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방치하면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는 약간 언덕에 있으니까 팔고 역세권 평지로 또 다른 건물 한 70평 된 4층짜리 그 상가주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한 700 정도를 나옵니다. 물론 본인 그 건물에서 가게를 합니다. 그대로 보일러 설비를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맥주집에 호프집에서 저랑 마주쳤어요. 또 이분도. 그랬더니 제가 우리 대표님 술도 안 드시는데 술 드시니까 보니까 좀 한 잔 사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맥주 2잔을 제 테이블에 시켜주고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맥주 2잔이 한 1억 원 돈의 그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엄청 짠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안정이 돼 있죠. 안정. 이게 서민 가쁜 겁니다. 또 한 분만 소개하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시간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저부터가 끊어지니까,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흔히 식당을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이 동네에서 한 5군데 잘 되는 가게가 하나에 속합니다. 이분도 남의 밑에서 전부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 서빙하고 일하고 주방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럴듯한 가게를 합니다. 식당을 합니다. 뭐 고기도 굽고요. 고기를 누가 구울까요? 이분이 직접 수프를 다 구웁니다. 본인이 사장인데 가게가 커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고 카운터에 앉아서 그렇게 계산만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잠바 딱 거치고 본인이 직접 숯불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잘 되는 가게 빅5에 포함이 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50억짜리 빌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주택도. 물론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게는 남의 가게입니다.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여기 말미로 좀 길어진 지면 더 할게요. 툭툭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따로 섹터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그럴까? 흔히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일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그냥 얘기하죠.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하는 은행원들이 PB센터에서 부동산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제가 방금 소개했던 기껏해야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 있는 서민가부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일까요? 단언컨대 은행원들은 부동산 투자 아니라 투자 자체를 못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본인들이 엄청나게 대출을 고개 숙이면서 대출을 하러 왔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핵심은 영업이거든요. 저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 나와서 중개 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 그 얘기 안 했나?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아, 내가 저런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나,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은행원 출신들을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장사하고 보일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뭐 은행원 출신 이 같은 것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원이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한 섹터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이 나왔네요. 그럼 촬영이 하나가 줄어든 겁니다. 제가 다 해줬습니다. 제가 강남 모처에서 이런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은행원들이 많이 왔죠. 뭐 차장급들이 제일 많이 왔고 밑에 과장급들도 오고, 이런 사람들 이론을 잘합니다. 이론, 뭐 통계 어쩌고 저쩌고, 왜 남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80%는 전부 전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인 걸로 행세를 하지만, 전국민이. 그러나 실제 80%는 하수다, 초짜단 얘기예요. 실제를 몰라요, 실제. 그게 우리가 실전 경험 전문가들이 보는 눈 아닙니까? 그 누가 몰라요. 정보로 알고, 뭐 그냥 통계로 알고, 인터넷만 두드리면 아는 거, 이런 지식 갖고는 전혀 효용이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은 되겠죠. 항상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분이나 이 사람들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제가 다 해줬어요. 지점장이나 차장. 왜? 쟤들은 남한테는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고, PB센터 있으니까 뒤에 딱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희들 사무실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하니까 간단히 얘기해줘.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나니까 자기는 은행 가면 은행 지점장실로 곧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요? 그냥 조용히 남들처럼 줄 서서 처리하고 오면 되죠. 뭘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안 해요. 진짜 실력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가서 돈 빼고 오고, 뭐 은행이 보면 되지. 은행 지점장이 차 한잔 주면 뭐 자기가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뒤에 예를 들면 지점장이라고 합시다. 쫙 어서 차 한잔하고 그러면은 내가 은행 지점장, 옛날 얘기죠. 옛날 20, 30년 전에는 은행 지점장이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엄청난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은행 지점장은 아무 재량권이 없어요. 뭐 있든 없든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은행원들은 부동산 투자의 젬병이다. 전혀 못한다. 간땡이가 적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주둥이로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실제는 제가 다 해줬다니까요. 아니다, 이래야 된다. 그럼 걔들이 해서 한 20분 만에 거의 감동을 받고, 그렇군요. 또 밖에 나가서 그 80%의 하수들에게 제가 했던 말을 또 써먹겠죠.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길어졌는데 인원이 좀 지금 하려면 이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면담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얼굴이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제가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서민 가부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를 알 것입니다. 제가 딱딱 100% 단정이라는 건, 세상은 100% 단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추려집니다.
자, 제 얘기가 보탬이 되셨으면은 구독, 지금 아직 유튜브 햇병아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제가 좀 미안한 게 아니죠. 한 10년간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